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함께 보시죠. 먼저 SK증권에서는 뚜렷한 상저 하고를 기대하고 있고요. 3위에는 하나금융투자에서 글로벌 전력 부족의 해답을 또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모두가 알고 있는 부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 현재 1.33% 상승하면서 26만 7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크래프톤 사실 2분기 실적이 아쉬웠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상황에 따라 비수기가 있잖아요. 크래프톤은 2분기가 연중 제일 비수기고요. 3분기에는 성수기로 전환됩니다. 특히 대규모 업데이트와 신작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크래프톤은 하반기까지 쭉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해도 무색합니다. 예상대로 올해 최대 기대작이 12월에 출시가 됩니다. 신작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서 게임주들의 재평가를 크래프톤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목표 주가 함께 보겠습니다. 4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는 YG 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하죠. 현재 3.87% 상승하면서 6만 1,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3사 중에서 박다겸 애널리스트는 블랙핑크의 팬이었을까요? YG 엔터테인먼트를 뽑았습니다.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좋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뭐니 해도 머니를 가져다주는 건 바로 가장 잘 나가는 여자 그룹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가 하반기에 드디어 컴백을 앞두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 10월부터 8개월간 총 36번의 월드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팬덤이 클수록 그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음반과 콘서트 실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73,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실까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현재 1% 상승하면서 13,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으로 원가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요. 해외 거래 대금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4분기 기준 실적을 변경했습니다. 이 기업은 주가가 안정적이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낙폭이 과대했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등이 언제일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궁금하신 분들 리포트에서 명시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요 해외 고객사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숫자로 딱 확인되는 시점이 이 반등의 시작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보겠습니다. 2만 원 제시합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리포트 알려드렸고요. 나머지 2개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이 나게 될지 오늘도 2가지 리포트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석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도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종목을 하나 갖고 오셨습니다. 요즘 너무 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로 하나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글로벌 전력 부족의 해답은 태양광,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라고 하고 뭐 올 겨울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태양광, 신재생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 공급 부족, 그러니까 전력난에 대한 부족들이 있죠.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부족 뭐 이런 것들이 대란이 되고 있죠. 지금 최근에 저도 소식을 들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바로 이제 난방을 시작해야 된다네요. 우리도 벌써 입추가 지났어요. 아셨어요? 입추 지난지? 네. 입추가 지났고 이제 15일 말복이에요. 그 지나면 이제 우리도 곧 추워집니다. 추석 9월달 지나고 나면. 그래서 난방을 시작해야 되는데 난방비를 80% 올린다라는 지금 소식이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난방과 관련해서 쿼터제를 적용하겠다.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리포트에 얘기를 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 전력 수출 제한,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수력 발전을 많이 하니까 이쪽에서 가는 것도 제한, 호주에서 LNG 수출 제한 검토, 인도 석유 제품 수출 제한, 중국 석유 제품 수출 쿼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면서 앞으로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포트를 좀 보다 보면은 이 하나솔루션의 국내 이야기보다는 해외 시장 이야기가 더 많아요. 네.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태양광에 관심이 많다. 특히나 하나솔루션은 미국에 공장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뭐 최근에 미국이 좀 그렇잖아요. 자국 우선주의식으로 좀 가서 너네 우리나라 안에서 그렇죠. 공장을 만들면 내가 뭐 세금 혜택도 해주고 모두 해줄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솔루션의 미 공장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공장에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 규모로 보게 된다면 한 1,400억 정도 세제 혜택을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공장 증설하니까 2,600억까지 세제 혜택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모듈 부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의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이익들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금 리포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볼게요. 태양광 턴어라운드로 2023년에 증액이 가능하다. 그리고 원래는 최근에 많은 레포트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4만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0%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하나솔루션 주가를 안 봤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주가를 안 봤고요. 근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여기에 이제 50%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YoY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탑픽으로 제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쓴 투자 지표를 보니까 2022년 지금 아직까지 예상치를 보면 약 13조 정도, 13조 한 1,60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 그러면 이런 효과들이 이제 매출도 늘어나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2022년에 이런 것들이 막 투자가 들어가서 2023년에 나와야 되는데 매출이 주네요. 13조 1,400억으로 주네요. 지금은 1,600억인데. 그리고 2024년에는 12조대로 매출이 줄어요. 본인이 예상할 때 지금 13조대 매출인데 매출이 12조대로 줄 걸로 봤어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영업이익을 봤으니까 영업이익을 보자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을 올해 9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9,300억, 내후년에 9,500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2024년에 2,600억 세제 혜택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9,500억 수준이 나오면 지금과 영업이익도 별 차이 없고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 걸로 봤어요. 근데 목표가는 50배 올렸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그러니까 목표가가 올라간 것과 관련해서 실적을 좀 뜯어보니까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지표는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리포트에 나온 이 글들만 보시거든요. 글들만 보고 옆에 보면 재무제표가 요약재무제표가 있거든요. 그 요약재무제표를 사람들이 안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화면을 좀 더 내려주시면 밑에 얼굴 위에 요약재무제표가 나와 있는데 요약재무제표만 봐도 당장 지금 제 옆에 있는 표만 봐도 여러분들 제일 위에 보면 매출액이 13조에서 12조로 줄어요. 영업이익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증익 가능이다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이분이 쓰신 거에 대한 논리적인 왁구가 크게 맞지 않는다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다른 얘기를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리포트만 보고 제가 그냥 받아들일 때는 조금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에서 느는 건 보이긴 해요. 네. 매출액은 좀 줄는 것 같고 네. 영업이익이 느는 것 같긴 하는데 과연 이렇게 50% 넘게 목표가를 올릴 만한 9,100억에서 그런 수치일까? 9,300억이 늘으니까 네. 한 150억 정도 늘어나네요. 150억 정도 늘어난 것이 과연 드라마틱한 건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9천억 리포트를 단에서. 조심하자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얘기하고자 하니까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지표를 뽑아내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또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은 이번에 리포트 그 안에 그 세부적인 연도별로도 재무제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엔 두 번째 이마트로 가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핫한 하나솔루션과 다르게 조금은 걱정이 큰 이마트이기도 네.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땐 이마트에 대해서 모두가 아는 부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이번 2분기 실적도 예상처럼 부진했습니까? 예상보다 더 부진했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예상보다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매출 기조로 봤을 때 매출이 한 2분기 정도 7조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23억 정도 나오면서 적자 전환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매출이 7조인데 영업이익이 120조면 영업이익률은 몇 프로죠? 이거는 소수점이죠. 뭐 그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상당히 지금 이마트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눈높이도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컨센도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마트의 경우에는 무언가 바뀔 필요성이 있을 텐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허리띠를 좀 졸라맬까? 어느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뭐 타겟책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일단은 저는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출과 비용인데 비용 부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매출이 YOY 기준으로 21%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좀 늘었는데 그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다라는 면에 있어서 보니까 지금 현재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쪽이 지금 현재 쓱닷컴하고 이베이를 이제 통합하면서 그런 쪽들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매장을 새로 오픈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PP센터 지급 수수료 증가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하반기에는 어떤 좀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통합 과정에서 들어갔었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적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주가가 회복되는 것에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신세계 관련한 광고가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마트도 그렇고 스타컴도 그렇고 그렇죠. 그만큼 좀 비용단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한다는 거는 많이 그렇죠. 봤다는 거고 많이 봤다는 비용을 거죠.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서는 좀 하반기에 그래도 허리띠를 조금은 졸라매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로 무언가 늘어날 만한, 좋아질 만한 그런 소비 둔화라는 그 걱정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방어할 만한 그런 장점은 있어 보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라인 시장, 그러니까 이마트는 온오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마트라는 것도 굉장히 상기성이 크고요. 온라인에서 쓱닷컴과 이베이 코리아를 합친 것으로 보면 업계 5위네, 그러니까 업계 한 2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위가 이제 지금 현재로 쿠팡이 1위가 아닙니다. 네이버 쇼핑이 1위고요. 근데 쿠팡이 2위고 이들이 이제 합쳐서 한 3위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마트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과 관련된 온라인도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성장세가 별로 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 온라인 시장에 대한 어떤 그래프 부분인데요. 선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선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죠. 얇게 선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온라인 시장이 커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연 아나운서도 지금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좀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한다라고 치면 어떨 땐 좀 많이 했다가 어떨 땐 안 한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한두 건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더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무슨 뭐 추석 때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떨 때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이 평균 수치는 더 이상 늘어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수치로 나온 게 온라인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성장률을 둔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 2021년에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에 18% 성장했는데 2022년에 11% 성장했어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온라인 쪽에 있는 업체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이들이 이제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내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리는 뭐 인정해요. 하지만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내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는 매출을 늘려서 이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답이 안 보인다.
제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스타벅스 그 커피 가격 올린다 했을 때 그때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매수했다가 지금 20%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어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 당시 커피값 오르고 뭐 오르고 할 때 이마트가 반짝 상승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죠. 전반적으로 커피값은 올랐는데 지금 스타벅스에 대한 이미지도 좀 좋지 않아지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수익을 예상대로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분은 손절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리포트 밀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물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타벅스가 그때만 하더라도 잠깐 말씀드려 그때만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었죠. 네. 스타벅스는 흔들림, 지금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변화는 지금 이제 정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이 100%는 아니지만 대주주는 이제 이마트예요. 미국과 상관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지가 많이 좀 그랬죠. 이번에 상품 준 거 갖고도 리콜, 저도 리콜 대상이고 받았는데. 저도 리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대감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EPS 증감률 같은 경우가 올해 31% 역성장, 내년도에는 무려 54% 역성장 이렇게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이익이 올해 한 1조 정도 날 걸로 보고요. 내년에는 순이익이 얼마로 줄어드냐면 1조에서 460억으로 줄어듭니다. 증권사고본 리포트. 따라서 이 부분 보게 된다면 일단 조심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께서는 오프라인 매장 엔데믹 수혜 생각하고 샀다가 저는 결국 손절했습니다라는 의견도 올려주셨는데요. 이마트 지금 모두가 아는 부진 속에서 이 부진이 주가에 다 반영됐나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리포트도 조심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 두 가지 리포트 다 좀 아쉬운 리포트긴 한데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리포트로. 화요일 날. 저 혼자 나올 뻔했군요. 그렇죠. 월요일에. 알겠습니다.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